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관리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리도는 계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상황마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공업경영에 출제된 6문항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항들 한 2-3개 정도만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도에 대한 원리라던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도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관리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 중에서 데이터의 종류는 계량형 데이터와 계수형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량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값, 그래서 무게나 길이 아니면 인장 강도 같은 것들이 계량형에 해당하고, 계수형은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적합품의 수, 불량수, 이런 숫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들은 계수형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계량형 데이터나 계수형 데이터나 이 값을 찍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값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 지점을 점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경향을 보이는지 또 어느 정도의 평균값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의 명칭을 우리는 관리도라고 부르는 거고, 이 관리도의 종류에 따라서 계량형 데이터는 보통 이 값에 개별값을 쓰는지 평균치를 쓰는지 중앙값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관리도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때 쓰이는 관리도의 명칭이 계량형에서는 보통 X가 많이 들어갑니다. X가 들어가면 연속적인 값에 대한 관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수형에 대한 관리도는 P나 C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P나 C가 들어가는데 P는 확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점수에 대한 것들은 P와 비슷하지만 이제 분량의 개수를 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이제 오류가 난 개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P나 C의 용어를 쓰는 관리도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를 나타낼 때는 NP로 하는데, 이 NP의 값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분량의 확률인 분량률 P만 남게 되고요. 결점수에 대한 것을 또 N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를 나누기 N을 하게 되면 단위당 결점수, 이 한 챕터당 결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때는 단위가 U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X가 쓰이는지 P가 쓰이는지 C가 쓰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리도가 계량형인지 계수형인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이 계량형 데이터 X가 들어가는 관리도다 라고 하면은 정규 분포, 이렇게 원만한 곡선 모양을 가지는, 가운데가 제일 높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 높이가 낮아지는 이런 정규 분포의 형태로 이제 분포가 나타나고, 계수형 중에서 분량률 P 관리도에 해당하는 이런 관리도는 이항 분포를 사용하는데, 이 뒤쪽에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이항 분포를 구하는 식은 NCR에 P에 해당하는 개수, 자, K라고 하고 1-P에 M-K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항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자, 푸아송 분포는 이항 분포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따로 공식을 아실 것까지는 없겠지만, 자, P에 대한 것은 이항 분포를 쓴다, C에 대한 것은 푸아송 분포를 쓴다, 이런 식으로 관리도가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리도가 계량치, 계수치가 있는데 계수치 관리도가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X가 쓰이는 게 계량치 관리도고요. 그리고 P나 C가 쓰이는 것이 계수치 관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가 들어가는 NP, C가 들어가는 N분의 C가 되면 U가 되는 이런 관리도는 계수치에 해당하고, 계량치에 들어가는 X 관리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나 P나 U는 계수치 관리도가 되겠죠. X 값이 들어가는 관리도는 X거나 X바거나 X의 물결이 있거나 모두 다
계량치 관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호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리도를 사용하는가? TV 조립 완성한 후 부적합수, 즉 결점의 숫자를 점검한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일단 계량치 x, 계수치 PC 중에서 일단 계수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계수치에서 P는 분량률을 점검하는 관리도이고, 또 C는 부적합이나 결점수를 관리하는 관리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가 분량률에 대한 것, 계수치 관리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분량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P가 들어가는 건 사용하기가 어렵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수치 관리도이기 때문에 계량에 해당하는 관리도인 X가 들어가는 것도 제외해줘야 합니다. 결점수에 해당하는 관리도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관리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관리도상의 그런 지금 공정의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경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 그럼 이 관리도가 X도 있고 P도 있고 C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정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자, 먼저 관리하려는 제품이나 종류를 선정하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하려는 제품이 어떤 부품의 결점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부품의 길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를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길이를 관리를 할지 아니면 분량률을 관리를 할지 아니면 결점수를 관리할지 그것에 따라서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를 한다고 하면 X에 대한 관리도를 사용하겠고요. 분량률에 관한 관리도를 써야 한다면 P 관리도나 NP 관리도, P가 들어가는 관리도를 사용하겠고 결점수가 필요한 것이라면 C에 대한 관리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XP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관리도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서 관리도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단계여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리도의 사용 목적을 생각하시면 이 흐름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관리도에서 이제 일정한 경향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 값을 중심으로 관리도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서 나타나게 되는데 타점을 했을 때 점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거나 순차적으로 하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제 값을 찍는데 이렇게 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경향으로 이렇게 간다. 아니면 내려가는 경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관리도가 그려지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인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면 하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모양을 보고자 하는 것은 경향에 해당하겠고요. 또 다음 문제에서는 관리도가 점의 관리 한계 내에 있으나 중심점 한쪽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도의 점이 평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가장 좋은데 한쪽에만 이렇게 연달아서 또는 아래쪽에만 이렇게 연달아서 점이 찍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까 경향에 대한 것은 상승이나 하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고 그리고 삼포나 주기는 이게 한 번씩 돌아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쪽에 찍히는 위쪽에 찍히거나 아래쪽에 찍히는 이런 경향은 연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런으로도 표시를 하는데 한쪽에 찍히는 현상은 런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리도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부적합품률이 1%인 모집단에서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부적합품 수가 1개인 확률, 즉 부적합품 수에 해당하는 확률에 대한 문제니까 P관리도에 대한 것이고 P관리도는 이항 분포를 사용합니다. 이항 분포를 할 때 NCR에 P의 R 그리고 1-P의 N-R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항 분포의 공식인데요. 자, 이것을 쓰는 방식은
자, C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개수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적합품수가 나올 그 숫자가 R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을 보시면 모집단에서 5개의 시료를 샘플링을 하는데 자, 전체를 뽑아내는 개수가 5개라는 뜻이고 그 안에서 부적합품수가 1개가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이쪽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뜻 자체가 5개 중에 1개를 뽑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5개 중에 부적합품수가 1개가 나올 확률이라서 OCR이라는 형태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부적합품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나올 확률, 그리고 1-P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될 확률, 반대 확률을 나타내는 거라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확률을 알고 싶은 거냐? 부적합품률이 1%인데 이 1%가 실현될 확률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가 P가 되겠고 그러면 1-P에 대해서는 1%가 0.01이니까 0.99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에는 0.01이 대입이 되는데 여기에 제곱을 해주는 숫자가 이 뽑아내는 개수의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겠고요. 이 R 값과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부적합품이 아닌 제대로 된 것이 나올 확률은 0.99가 되겠죠. 자, 0.99가 이제 1개가 부적합품률이라면 나머지는 정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4개가 나온다. 5-1이기 때문에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OCR이나 뭐 저희 교재에는 1, 5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둘 다 같은 용어이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CR이라는 기호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공학용 계산기의 대부분 이 NCR이라는 기호가 뭐 노란색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나누기 버튼 위에 NCR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호를 쓰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 C가 이렇게 딱 입력이 되는데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입력하실 때는 5를 입력하신 다음에 C를 입력하시고 1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0.01의 1승 곱하기 0.99의 4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0.048 뒤에 쭉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1, 2, 3, 4번에 해당하는 값과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문항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를 통해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냐면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초기화 분포는 이항 분포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데요.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기화 분포의 일단 식부터 보면 자, 초기화 분포의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료 중에 부적합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에서 1개가 아닐 확률, 1개 이상이 아닐 확률은 1개 미만일 확률, 즉 전체 중에서 자, 부적합품이 0개일 확률을 빼면 1개 이상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0개가 나올 확률을 이제 가정을 하고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0개가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x가 다 0이 되는 거고요. 자, 0개가 나올 확률 전체 몇 개 중에서 전체 개수는 30개 중에서 그래서 n은 30이 되겠고 나오는 개수는 0개인 게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개수가 나올 확률 P는 0.1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뽑는 시료의 개수가 5이기 때문에 n은 5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전체 중에서 0개가 나올 확률은 전체 30개 중에 5개를 뽑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30개 중에 뽑힐 확률,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이 0.1이고 그게 0개 나올 확률
그래서 0이 들어가고 30 빼기 30 0.1. 자, 여기는 이제 반대인 확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중에 0개 나올 확률, 5개 중에 5개가 적합일 확률. 자,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0개일 확률이잖아요. 그것을 1에서 전체 값에서 빼줘야 이제 1개 이상일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개일 확률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들도 사실 NCR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0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3이 나오죠. 3C 0 곱하기 여기도 위에가 27, 아래가 5가 나와요. 27, 5, 그 다음에 35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했을 때 0.43349가 나와서 여기와 비슷한 숫자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만 바뀌고 이제 초기화 분포를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풀어보시고 뭐 이렇게 쓰는 공식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도에 대한 뭐 상한선, 하한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X 관리도든 P 관리도든 C 관리도이든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할 때에는 평균값이 필요합니다. 자,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표준 편차보다 3배 높은 거, 3배 낮은 것을 이제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X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이 22.15, 관리 하한이 6.85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높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의 표준 편차 3배가 되는 값, 표준 편차 곱하기 3이 되는 값이 이 위쪽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곱하기 3만큼 아래로 가는 값이 이제 관리 하한이 되는데요. 하한이고 여기가 관리 상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22.15가 나온 거고 아래쪽이 6.85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시료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시료군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자, 여기 있는 R 값을 분모에 놓고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뺐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7.5이기 때문에 7.5를 대입하고 관리 상한이 22.15, 관리 하한이 6.85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3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게 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2.04가 나와요. 2.04가 나오는데 시료군의 크기, 숫자를 구하는 데에서는 여기가 소수가 나오면 안 되고, 소수가 나왔을 때 바로 더 큰 올림을 한 정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답은 3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도의 상한과 하한을 주어진 상태에서 시료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R분의 상한 빼기 하한으로 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다음 문제와 같이 보통은 관리도의 상한과 하한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에 곱하기 3을 한 것이 플러스이면 상한, 그리고 마이너스를 하면 하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관리도에서 이제 공통되는 방식이고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루트에다가 평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 개수가 20개인 중에서 결점수가 58이었다. 그러면 20분의 58이 되겠죠. 자, 여기에 3 곱하기 표준 편차는 평균의 루트니까 20분의 58 루트를 해주시면 상한 값이 나오고, 반대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면 하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20분의 58. 자, 그래서 상한 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는 8.01이 나오게 되고, 하한 값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21이 나오는데, 관리도에서 음수가 나오게 되면 고려하지 않고 이제 양수가 나온 상한 값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1이면서 고려하지 않음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관리도에 대한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관리도에서 쓰이는 명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리도를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그 안에서 불량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불량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으로 분류를 해서 불량이 나는 원인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 원인은 불가피 원인입니다. 즉 뜻이 피할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작업자가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일 때 아니면 능숙한 작업자일 때 작업 환경의 차이가 있을 때 원자재나 생산 설비 이런 사람이나 설비와 관련된 그런 시간이 필요한 문제나 환경이 아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원인이라서 우연 원인이라고 부르고 이상 원인에 대해서는 우발적 원인 그리고 불가피 원인의 반대말로 가피 원인 즉 피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발생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상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경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를 해서 그리고 자재가 불량이어서 그리고 설비가 고장이 나서 설비가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서 나오는 원인은 이상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갑자기 존재하는 이상 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상 원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우연 원인, 불가피 원인, 억제할 수 없는 원인은 다 이 우연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량이 나는 원인이 피할 수 있는 원인과 피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상 원인이라고 하고 피할 수 없는 원인은 우연 원인이라고 한다는 이런 명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